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열을 네. 할 예정이고, 사실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 수열이라는 뜻이 이렇게 뭔가 수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뭔가 뭐 커지든 작아지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뭔가 공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방식들을 많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복잡한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수열 문제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보통 많이 요 몇 번째 위치하는지가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렸던 경험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번 수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수열은 딱 크게 잡으면 딱 세 가지 알면 되는 것 같아요. 등차 수열 알고 등비 수열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열해서 써가지고 패턴 파악하는 문제 형식인 이제 보통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불리는 그죠. 그런 부분. 그게 이제 사실은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맞다. 사실은 네. 그런 진짜 점화식 내용을 통달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진짜 옛날 수능 외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 옛날 뭐 한 2005, 6년 이전? 네. 그 뒤로는 수능에는 대놓고 점화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점화식이 뭐였죠? 가장 일반적인 꼴이라고 하는 PAN 플러스 1 더하기 QAN 더하기 뭐 RAN-1은 0 꼴일 때 이 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뭐 어떻게 될 때 뭐 0일 때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트라우마. 네. 사실은 요거는 근데 저기예요. 그 경시대회 준비할 사람들 아니면 사실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수능에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정말 아득하네요. 네. 제가 이 말해서 나온다면 오히려 저희가 뜨겠죠. 2005년 이후로 안 나오던 패턴이 갑자기 그쵸? 약 20년 만에 아니 심지어 2005년 이전에도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정도까지는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죠. 네. 가장 일반적인 피보나치 수열은 안 나왔을 거고 그냥 우리가 진짜 누구나 아는 피보나치 수열 이거 있죠. AM 플러스 1은 두 개 합쳤을 때 AM 플러스 1 더하기 AN 요거는 뭐 꽤 자주 보였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최근에는 이것조차도 너무 대놓고 보이진 않고 혹은 뭐 써봐야 그런 거구나. 그렇죠. 패턴 파악 되게? 네. 그 정도만 나오지. 네. 그래서 딱 3개 알면 된다. 뭐 등차 수열 알아야 되고 등비 수열 알아야 되고 물론 그거에 관련된 성질들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합공식이라든지 그렇죠. 뭐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라든지 그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혹은 방금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서 나열해서 쓰다 보면 뭐 그거를 다 곱해보거나 다 더해보면 뭔가 패턴이 파악된다든지 그런 문제 정도로 나뉘죠. 그렇죠. 일정한 패턴. 이게 뭐 조금 있다가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등비 수열, 그러니까 등차 등비 수열의 개념이 사실 코드를 짤 때 은근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그렇죠? 소위 말해 루프 돌린다. 라고 할 때 이제 루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프는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특정한 조건을 계속 뭔가 추출해서 뭔가 돌리는 방식으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쨌거나 이제 이 소위 말해 이제 루프 돌릴 때 I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이제 인풋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그 루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약간 수열의 개념이 조금 적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뭔가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일을 시킨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수열의 개념이 아직까지 조금 많이 조금 이렇게 제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일단 루프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일단 귀납적으로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귀납적 논리를 펼치는 거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재규함수를 만약에 쓰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거 설명하려면 그 과정이 괜찮은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이제 귀납법이 필요하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렇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3번 풀어볼게요. 풀어볼게요.
사실 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다 A1으로 묶은 다음에 네. 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나눠버리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네. 네. 뭐 이것도 정석적인 풀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기는 해요. A 제곱 더 A2 더하기 A4는 30이고 A4 더하기 A6는 2분의 15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그대로 R 제곱만 곱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몇 곱해야 되냐 따져보면은 4분의 1 곱해야 되네. 맞아요. 네, 그럼 R 제곱이 4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R은 2분의 1. 네. 요렇게 구한 다음에 접근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요 표현들이 요거랑 같지 않나요? 그쵸. 근데 네. 굳이 요렇게 풀어 쓰지 않아도 네네네 풀 수 있다는 걸 약간 이용한다는 의미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3승은 30 해가지고 이제 그쵸, 똑같이 나오죠. 네. 네. 사실 그러면 네. 8분의 5.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네. 네. 제가 사실 요거를 이렇게 쓴 이유는 네. 이제 약간 이거를 이제 그쵸, 이게 일반 한국어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네. 보시는 이제 학생들 이거는 사실 약간 영훈님의 그 빠른 암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저한테 트레이닝 받는 애들은 네네네. 저한테 이거를 습관화 해가지고 떠나요. 아 진짜요? 네, 등비수열 나오면은 굳이 이거 일반항 쓰지 말고 여기에다 분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거의 무조건 이렇게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네, 항상 얘가 곱해진 만큼 얘도 그렇죠. 똑같이 곱해지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거 되려면은 R 몇 번 곱해야 되냐, 공비 몇 번 곱해야 그렇죠. 되냐, 그렇죠. 똑같이 곱하고 있냐, 만 그렇죠. 체크한 다음에 그거 맞으면은 그렇죠. 바로 그러면은 R의 몇 승이 이런 식으로. 즉 그렇죠. 약간 요걸 이용하는 거죠. 어떤 A의 m분의 AM은 그 등비수열이라면 그렇죠. R의 n-n승. n승. 요 사실이 된다는 걸 딱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다음 문제였나요? 요거 네. 그죠? 이게 또 4점. 갑자기 떨리네요. 4점이라고 하니. 일단 뭐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뭐 뭔가 귀납적 추론을 하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고 하니 아하. 제 생각에는 요 그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을 이용해서 역추적하는 거는 당연히 맞지만 말 그대로 진짜 역추적 상황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즉 A9라는 건 A8 더하기 A7일 수도 있고 3분의 1 A8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A9라는 건 지금 네. 제가 완전히 이해를 지금 잘못했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올 거고 완전 잘못했어. 이런 케이스면은 이런 케이스면 몇 이렇게 나올 거여서 그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거고 그죠. 그 중에 고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문제를 왜 잘못 풀었냐면 저는 A m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데 아무 생각 없이 m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뭔가 말이 되나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A 플러스 1이 3K일 때랑 이렇게만 했을 때 사실 최대값은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냥 A9가 A8 더하기 A7이 될 수밖에 A8이 A7 더하기 A6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A7이 이미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A9는 뭐 A8 더하기 A7이 될지 3분의 1 A8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가 되려면 3분의 1 A8이 되는 걸 피해야겠죠? 피할 수 있다면? A9가요? A9의 최대값을 원하니까. 지금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대값만 알아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가 목표를 잡는다면 3분의 1 A8이 되는 건 피하고 싶겠죠? 피할 수 있다면? 왜냐면 A8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A8이 되는 것보다 A8 더하기 A7이 더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대값만 일단 체크해 볼게요. 네네네. 최대값을 찾는 경우만 생각해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A9는 A8 더하기 A7 또는 3분의 1 A8인데 이게 최대값을 줄 확률이 높아 보이죠? 딱 봐도. 왜냐면 이건 작아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A8보다 작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A8보다 커지는 거고요. 근데 얘가 40이죠. 얘가 이미 40이죠. 근데 A8이 또 무조건 A7 더하기 A6이죠. 그렇죠. A7이 40이기 때문에 즉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A9는 40 더하기 A6인 상황이고 이게 A7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또 최대가 되려면 얘가 3의 배수였어야 되겠죠? 얘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A6가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얘가 120이어야겠죠? 그래서 A9의 최대값은 200일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케이스도 체크해봐야죠. 근데 이 케이스일 때는 A6이 120이 돼서 이게 최대가 되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네. A1부터 A5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없거든요, 사실 지금. 결국 A9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네. 이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A4가 18, A3가 54. 계속 그렇게 늘리면 되네요? 만들 수는 있네요?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문제 상황이 보면은 수열이 뭔지 몰라 이거잖아요. 그렇긴 하구나. 그래서 가능한 것 중에 제일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조금 높이 평가해 주자면 이거 최적화 문제를 약간 공부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최적화. 저는 사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A1부터 A4, 5까지 어떤 패턴이 존재를 하고 네. 그 패턴을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A7이 40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막 조건을 막 나누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영호님 말처럼 사실 A5 이하의 숫자는 알 수 없고 그냥 이 패턴만 맞으면 잘 지키면 되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제대로. 200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최소값을 다시 구해봐야 되나 봐요. 네, 23이랑 17을 하면 아까 보니까 17하고 6해서 상위 배수가 나왔네 6에서. 네, A4가 또 6이잖아요. 6, 38이어서 안 되네. 또 안 되잖아요. 와, 근데 넘어가고 26, 14도 근데 또 안 돼요.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안 되네요.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32까지 간다고 했을 때 8이고 32면 8이어서 되는구나. 상위 배수가 안 나와서 24.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6 더하기 17이 23 된다는 상황밖에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3의 배수. 그렇죠. 네. 오, 엄청 철저해야 되네요. 그래서 답이 223가 보네요. 맞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빡세다. 이거는 고3 화이팅. 이거는 좀 이거 저였어도 시험장에서 이거 풀다가 멘붕 왔다. 헷갈려서 전 무조건 넘어갔다가 저도 맨 마지막에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도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는 맨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반드시 이거를 절대 30문제 100분짜리로 하면 안 된다. 그죠. 사실상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6문제 한 4, 50분에서 1시간짜리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혹은 좀 최소한 13문제 한 70분 상황 정도로는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건 거죠. 요렇게 끈기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끈기와 철저함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다. 네.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앞에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네. 좀 심했네요. 이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것라기보다 그러니까 논리가 쉽지만 철저하지 않으면 묻는 논리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얘 진짜 어렵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켰을 때 이게 루프 돌리면서 나오는 딱 그런 느낌이긴 한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 갈 때 사실 수능 한 문제 한 문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절실함 없이 그냥 풀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한 건데 생각해보면 이제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직접 볼 때는 진짜 문제 하나를 굉장히 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 수학은 잘 보려면은 그 우리 기생충에서 영화 기우가 영화 기생충에서 기우가 사기를 치러 가서 그 거기 이선균 딸내미 손목을 잡으면서 기세 이거 정답? 관심 없어. 그죠. 실전 기세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맞아요. 그거 진짜 완전 사기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전 너무 웃었어요. 그 장면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치지? 맞아.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 나는 이거 풀 수 있다는 허세가 필요해요, 사실은. 맞아요. 나는 이거 풀 수 있다는 허세가 필요한 상태에서 끝까지 확인해야 되는 자세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마주하면 저는 그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는 그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저 문제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우리처럼 헤맸던 거나 아니면 틀린 경험이 있으면은 비슷한 문제 만났을 때 A1까지 진짜 다 만들어지면 다 확인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뭔지 알겠다. 저는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요즘 앞으로 올 우리의 시대를 마주해야 되는 사고방식인 건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금 제가 이제 중간에 툭툭 끊었듯이 적당히 철저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시험 상황이면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시간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아도 그냥 마지막에 풀 것 같아요. 차라리. 저도 마지막에 풀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문제 제가 수능 문제 풀 때를 돌이켜 보면 확실히 그냥 딱 보고 직감적으로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수식을 한 몇 줄 적어보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 넘어갔어요. 넘기고 했는데 30번까지 다 풀었는데 내가 넘긴 게 한 8개야. 이러면 조금 위험한 거고. 그쵸.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넘으면 나중에 딱 그러는데 8개나 있어. 잠깐만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한 3개, 4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 문제를 물론 뭐 8개 넘어갔는데 남은 시간이 뭐 거의 뭐 60분이 가깝다. 그러면 사실 괜찮죠. 근데 그게 또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옛날에 어떻게 풀었냐면 진짜 한 문제를 거의 1분 30초 이내 푼다는 느낌으로 막 풀었거든요. 전형적인 이과에서 문과 전향한 사람들이 노리는 거죠. 체크 해서 나는 시간이 한 40분 남았는데 막 한 3개 남았어. 이러면은 사실 한 문제 10분씩 쓰고 검토를 따다다닥 하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8개가 남았어. 그러면 이제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요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15번 맞습니다. 15번 문제는 진짜 제일 마지막에 풀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마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려고 생각하다가 이거 솔직히 중요한 시험이라서 A1까지 다 잘 나오는지 어느 정도 체크 안 하면 찝찝하겠는데 싶어서 중단하고 16번으로 일단 넘어갈 것 같아요. 시험 상황이었다. 1번부터 쭉 풀다가 15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 끈기를 많이 요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끈기를 요하는데 싶어서 이거 차분히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넘어가서 16번 쭉 풀고
다 풀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죠. 15분. 정 안 되면 결국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200이란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200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값이 16부터 24까지 되는 상황만 찾아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섣불리 16대 된다라고 잘못 판단하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큰 것부터 체크해 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요령인데. 근데 이러면 또 한 번 변별력 가는 맞아요. 2번이나 3번에 또 되는 걸로 맞아요. 한단 말이죠. 네. 어쨌든 뭐 네. 이거 조금 뭐 의미 있는 좀 문제 풀이긴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좀 심리전이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보자마자 최적화? 약간 이 생각이 들면 저는 센스는 있었다. 센스는 있었다. 출제자 센스는 있었다. 근데 막판에 너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이런 거를 그냥 수능만 한 번 보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만약에 이 시험으로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됐다 혹은 반수를 하게 됐다 이런 분들이 멘털이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네. 물론 뭐 요즘에는 하나 틀린다고 뭐 1등급을 못 받는 상황까지는 안 되지만 문제는 또 문제는 또 이제 저기 표준 점수를 어쨌든 받으니까 깎이는 건 깎이는 거거든요. 그죠. 또 그게 표준 점수가 제가 이걸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 틀렸을수록 많이 깎이지 않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험이 어려울수록 그 그쵸. 그렇긴 대한, 한데 네. 그 한 과목 내에서는 또 약간의 그게 영향이 있긴 있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맞춘 사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4점 틀렸어도 아닌가요? 그건 전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1점부터 100점까지를 쫙 계산을 하고 점수들에는 가중치가 없으니까. 네, 점수들의 가중치가 없으니까. 문제들마다 가중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그대로 그 점수가 가중치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수학이 어려웠다. 수학이 어려웠는데 4점을 틀렸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막 6점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 정도면은 글쎄요. 뭐 서울대 노리시는 분들은 한 문제도 안 틀리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거 하나 틀렸다고 엄청 큰일 났을 확률은 다른 과목을 잘 보셨으면 괜찮았을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소위 말해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5번에 이제 평균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제 그 맞춘 사람의 비율이 20% 혹은 30% 20%보다 넘으면 사실 찍는 게 확률이 더 적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가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8% 이러면 사실 내가 풀어서 맞출 확률보다 찍어서 맞출 확률이 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풀어서 틀린 사람은 대학을 못 갔고 그쵸. 찍어서 맞춘 사람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주관식이었으면 진짜 정답률은 10% 미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네요. 네. 얼른 풀었다고. 그죠? 그냥 찍어. 왜냐면 이 문제를 만약에 주관식으로 냈다. 그럼 200은 모두 다 맞췄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있을 거 같아요. 풀었다 해도 검토 안 하는 애는 진짜 멘털 센 사람입니다. 진짜. 다 풀고 나서 나 다 풀었어. 검토 안 해. 이거는 둘 중 하나인데 이미 수시 합격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멘털 값. 그죠. 최저 등급만 맞추거나. 그래놓고 이제 틀렸으면 왜 틀렸지? 그죠. 그리고서 풀어보고 풀면서 느끼는 거죠. 야, 이건 내가 검토해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승리. 그렇죠. 이게 모의고사였으면 다행이죠. 모의고사였으면 다음부터 검토해야겠다. 그죠. 그리고 반성하고 시험에 들어가면 되죠. 이거 수능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네, 이 문제는 틀리기 쉬웠어요. 틀리기 쉬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솔직히 이거 A1까지 뭔가 다 왜냐면 저는 이걸 최적화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고 수열의 패턴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끝까지 가서 뭔가 A1에서 끌어 말아 올려야 되나?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바이어스 약간 편향을 넣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3가지로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번째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거가 아니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게 맞긴 한데 그렇죠. 그게 맞긴 한데 갑자기 최적화 문제의 약간 논리를 이 출제자가 가져와가지고 맞아요. A1부터 A5까지는 맘대로 정해도 돼. 네. 라는 이런 제너럴한 세팅을 딱 가져오는 바람에 맞아요. 약간 그거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쁜
바이어스를 넣어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딱히 바이어스는 아니고 그 바이어스가 없었어도 저는 그냥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쵸. 머릿속에 그 세팅이 있었기 때문에. 관성이 있죠. 관성이 있죠. 옛날 사람이라고.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 맞으면서 배운 사람들이라.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거 원래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저도 한 2, 3년간은 고3을 피했기 때문에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서 그죠. 네. 생각보다 난해했는데 또 근데 풀 때는 좀 짜증났지만 풀고 나니까 센스는 있는 문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복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도 풀 수 있지만 뭐 결국엔 손 계산이 조금 귀찮지만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네. 어쨌든 좋았습니다. 수열 그래도 뭔가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네. 정말 깔끔하게 물어봤네요. 물어볼 거를 딱 한 단어씩 물어봤네요. 그러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등비 수열로 물어봤고, 그렇죠.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 물어봤고, 그 다음에 기납적정이 딱 15번으로 물어봤고, 교과서가 이만큼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단원이기도 했네요, 수열은. 이 균형을 항상 유지하거든요. 그렇죠. 잘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럼 우리 다음에 수학 2를 해볼까요? 이제 수투 공부해야 되는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 수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